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미리 예측해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송영주, 김현애 기자의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예측 결과입니다. 김현애 기자가 4경기 가운데 3경기 예측에 성공하며 75%의 적중률을 보였고요. 반면 송희연은 인천, 부산전 1경기 적중에 그치고 말았네요. 송 의원님, 네.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오기가 싫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더 많이 맞췄는데 네. 결국 제가 중요한 순간에 또 미끄러지고 말았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네. 반을 못 맞추면 반성문을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반성문 써셨어요? 제가 반성문을 어제 저기 뒤에 보이는 종이 뭐예요? 20 몇 년 만에 열심히 써봤거든요. 네. 근데 안 써져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문을 쓰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시청자가 약속을 지금 저버린 건가요? 지금 저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아니죠. 제 마음속에서 이미 이행을 했고요. 뭐야 그게? 지금 그런 변명은 다 불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좀 더 좋은 적중률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 경기를 중심으로 승무패를 예측을 해볼 텐데요. 수원과 경남의 경기가 주중에 또 펼쳐졌고 그리고 또 우리 수도권 팀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오늘 2경기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던 성남과 인천의 수도권 더비입니다. 승리를 쟁취하고 한 단계 순위 도약을 이뤄낼 팀은 어디가 될까요? 두 전문가의 예측은 인천의 승리입니다. 성남이 이영진 코치 체제로 변화를 준 후에 두 번째 경기인데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인천을 잡기에? 네,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영진 감독 대행이 지휘봉 잡고 나서 이상윤 감독 대행 시절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비 라인을 상당히 밑으로 내리고 나서 상주전에서 후반전에서는 수비 쪽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성남에 역시 전력 누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대표팀인 인채민 선수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여기다 이제 성남은 득점력이 항상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문상윤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차출됐다 할지라도 역시 남준재 선수를 기용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교체된 후에 일시적으로 경기력이 좀 나아지는 모습은 뭐 어떤 팀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뭐 오래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았나. 성남이 지난번 경기에서 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던 건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고 특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채민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이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준재 선수가 돌아왔고 그래서 지금 디오고 선수가 부상 중이긴 하지만 좀 뭐 진성욱, 이호균, 뭐 남준재, 이보 이런 좀 다양한 선수들이 언제든 득점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이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석현 선수가 좀 신인으로서 맹활약을 펼쳤고 이번 시즌에는 김도혁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김도혁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K리그 클래식 데뷔골을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심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박진포와 김도혁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김도혁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인천이 힘을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도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인천이 유스 시스템 운영하지만 그 이제 배출된 선수를 많이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도혁 선수가 인천이 배출한 유스 뭐 1호 선수다. 라고 뭐 봐도 될 정도로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선수죠. 네, 뭐 강등권과 참 영원히 탈출을 하고 싶은 인천과 성남인데요. 다가오는 주말에 어떤 경기 결과가 만들어질지 또 팬들을 흥분하게 시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이번 시즌 유독 인연이 많은 두 팀입니다. 서울과 포항. 어느덧 6번째 맞대결인데요.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서울에게 스디슨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던 포항이 리그에서 서륙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김현애 기자는 무승부를, 송희연은 포항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송희연은 포항의 승리를 점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 손준호와 김승대가 나가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항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두는 이유는 지난 경기에서 포항이 승리를 거두면서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승부차기 끝에 패배당한 그 아픔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윤일록 선수가 최근에 득점포를 많이 가동하고 있었는데 윤일록 선수는 아시안게임에 차출이 됐죠. 그 수비 라인에서는 김주영과 차두리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죠. 여기에 이제 김치우, 김진규, 윤주태 등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출전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비 라인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항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포항이 좀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포항에서 김승대 선수가 빠진 거는 황금 축구에서 제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비중이 굉장히 그건 아니에요. 이런 전력 누수를 봤을 때는 포항이 조금 더 홈에 이점이 있지만 좀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 맞대결에서 두 번에 0대0이었잖아요. 그 경기를 보면서 야, 두 팀이 무슨 뭐 변수가 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팽팽하다. 몇 분이죠? 210분간 골이 안 터졌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이 두 팀은 한 3시간을 더 해도 골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팽팽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수일 선수가 활약이 좋다 보니까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강수일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 자신의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보기엔 또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폭발할 걸로 보이고 여기에 지난 경기에서 골이라든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공유열 선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공격 쪽에서 좀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분명히 김현애 기자가 지적했듯 황금축구의 김현애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김승대 선수가 포항에서 빠지게 된 거는 큰 타격인 건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멋대로 프리뷰 2경기 예측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예측 결과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24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성남과 인천의 수도권 더비에서는 두 전문가는 인천의 승리로 일치했고요. 포항과 서울의 대결에서는 김현애 기자 무승부, 송희연은 포항의 승리를 점쳤네요.